우리 가정은 초등이랑 중등은 무조건 홈스쿨링을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4명의 아이와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엄마 샬롯지혜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 홈스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홈스쿨링 언제까지 할 거냐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 나이는 올해 15살, 14살, 12살, 10살. 그래서 내년에 해가 바뀌면 첫째 아이가 중3 나이인 16살, 그리고 15살, 13살, 11살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되죠. 4명 다 초등학교를 가지 않고 홈스쿨링을 시작했고 첫째, 둘째 아이는 그 기간을 경험했어요. 첫째 아이 기준으로 7세 1학기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나이 각각 7세, 6세, 4세 1학기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경험했습니다. 대신에 넷째 아이는 기간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약간 드는 아쉬움은 넷째도 7세쯤에 유치원을 좀 잠시 보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넷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도 언니, 오빠들과 다르게 기간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웃으면서 그래 너가 유치원에 가봤어야 지금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 텐데 라면서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시작할 때만 해도 벌써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 넷째 아이를 가지고 또 출산하면서 이제 홈스쿨링을 결심하고 또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제 주변에 홈스쿨 하는 가정이 없었어요. 시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며느리의 고집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또 걱정과 염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사실 잘하고 있냐 이렇게 걱정과 함께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시고, 저도 그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렇게 그 자체가 저한테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그 시간들이 편한 시간이 또 되었던 것 같아요. 적당히 요령도 생겨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의 계기는 이제 큰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교회 노회에서 하는 그런 어린이 대회들 나갔어요.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 대회를 나가서 아이들이 노회에서 1등을 하고 또 전국 대회를 나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보신 어른들이 또 안심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검정고시도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검정고시 수준이 쉽다 보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역시 아이들이 잘 이렇게 패스를 하는 것을 보시고는 어른들이 걱정의 시선을 거두시고 이렇게 부드러운 눈으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결 편해지고 그 안에서 어떤 서로 간에 안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고비가 있었죠. 언제냐면 그 첫째 아이가 6학년이 이제 되니까 검정고시를 잘 패스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는 어떡할 거야? 중학교도 설마 홈스쿨 할 거야? 너가 초등은 어떻게 가르쳤지만 중등은 어떻게 가르칠 거야? 요즘 중학교 공부가 어려운데 너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걱정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제 드린 말씀은 저희 가정은 일단 중학교까지는 무조건 홈스쿨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가정은 초등이랑 중등은 무조건 홈스쿨링을 한다. 왜냐하면 그 시기까지 부모의 가치관이나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생 이상이 되면 이제는 성인이 아닌가, 어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까지의 시기가 부모와 온전히 함께 있으면서 교육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생각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중학교까지는 무조건 홈스쿨링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아이들의 선택에 맡긴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지켜본 아이들의 심경 변화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주변의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합니다.
학교를 안 간다고? 학교를 가지 않고도 저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학원과 교회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약간 우쭐해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엄마, 쟤네는 학교를 가지 않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학교를 가야 해? 나도 학교 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 엄마들이 마음을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 하는 소풍, 수련회, 체육대회, 수학여행 이런 행사들을 아이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랑 그 옆에 초등학교 체육대회 때 가서 구경하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첫째 아이가 6학년 되기 이제 직전에 엄마 고등학교는 꼭 가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주영아 고등학교도 재밌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기니까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너가 학교를 꼭 경험하고 싶으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때 재밌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대신에 가면 하루 이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은 채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는데 아이가 고민을 하더니 엄마 그냥 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무부장님, 학교 교무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교무부장님께서도 어머니 계속 보내실 게 아니면 제발 참아주십시오. 어머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학교를 다시 왔다가 다시 정원에 관리로 하려면 서류 작업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시기에 주변 친구들은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학교 진짜 재밌는데 학교 오지? 라고 유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 맞물려서 중학교 시기가 되었죠. 지금 딱 현재의 큰 아들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엄마 저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마 제 생각에 그 이유는 마음껏 놀 수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전에 찍었던 아이들 인터뷰 영상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은 고등학교는 이렇게 이제 너희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고 항상 열렸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을 듣지 않을 때 너 자꾸 그럴 거면 학교 가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잘 안 써먹으려고 하는데 한 번씩 나오네요. 아이들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는 지금 현재 초졸 검정고시를 패스한 상태고 내년에는 그 첫째, 둘째 중졸, 그 다음에 셋째 초졸까지 이렇게 한 번에 검정고시를 응시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초등, 중등 시기까지 이제 거쳐오면서 그래도 나름 힘든 일들도 거쳐왔지만 아이들과 저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시기들을 잘 헤쳐나오고 또 이겨내고 서로 발전하고 또 우리의 사이가 돈독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속에서 참 만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홈스쿨링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엄마의 고생과 수고에 한 10배 정도 비례해서 100배 정도 비례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의 경험이 그리고 나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희 가정은 언제까지 홈스쿨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더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